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서은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도 걸릴 수가 있지만 전립선 질환은 남성에게만 있는 질환이죠? 네.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이고요. 네. 또 질환도 전립선에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립선에 관한 이야기 중에 남자의 자존심은 전립선에서 나온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은 우리 그 골반 아래 굉장히 깊숙한 곳에 아주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기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전립선이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전립선 양측에 발기를 유발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는 방광이, 아래쪽으로는 성기가, 또 뒤쪽으로는 고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비뇨생식기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전립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립선의 역할은 정자가 생기기는 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실제로 임신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임신이 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전립선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자가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자의 감염을 보호하는 역할이 전립선이 이거 맡고 몰랐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고요. 네. 결국 그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 정자가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전립선이 제대로 작동이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정자의 수명 연장, 결국은 끝까지 임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 기회에 저희가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요즘에만 있는 질환은 아니었나 봐요. 예전에 이제 동양 최고의 의학 백과사전인 동의보감에도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요. 네. 동의보감의 기록을 찾아보면 전립선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림증 혹은 임증이라고 이 전립선 비대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림자라는 것이 물수변의 숲을 림자, 결국은 물이 똑똑똑 떨어진다라는 의미의 림자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소변이 물방울처럼 떨어져서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 증상을 형상화해서 동의보감에서는 림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한의학에서 한의원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동의보감 시대부터 이 전립선 비대증이 한의학에서 치료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꼭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도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전립선 비대증 또는 뭐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일단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좀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혹시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까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소변 관련 증상, 두 번째가 성기능 관련 증상, 세 네. 번째가 심리적인 증상 혹은 불쾌감, 통증 이런 증상들인데요. 자세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많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뇨예요. 그러니까 수면 중에 자꾸 소변을 마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자꾸 잠을 깨는 건데 이걸 이제 야간뇨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네. 잔뇨감은 배뇨 후에도 계속 소변이 남아 있어서 그거 굉장히 찝찝할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이 불쾌하죠. 그래서 그쵸. 계속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그 잔뇨감도 전립선 비대증의 아주 대표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연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연뇨는 소변이 마려워서 그 배뇨가 시작이 됐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떤 분은 이제 진료할 때 자기는 어떨 때는 8초, 어떨 때는 10초 이렇게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초면서 상당히 긴 시간인데 시간인데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불편한 증상이 그렇군요. 지연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뇨, 양뇨는 소변 줄기가 약해졌을 때 느끼는 그 증상을 세뇨 혹은 양뇨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간헐뇨, 간헐뇨는 소변이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도가 많이 이제 좁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장에 빈뇨, 네, 빈뇨는 소변 횟수가 자꾸 증가해서 보통 6회 내지 8회가 정상 횟수라면 하루에? 네. 계속 그 이상 증가하는 걸 빈뇨라고 하죠. 그다음에 급박뇨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고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에 그때부터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정도로 오. 요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화장실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소변을 지르기도 해요. 그걸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요실금, 급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참지 못해서 옷에 지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복압배뇨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변이 안 나오니까 배에 힘을 줘서 배를 눌리거나 해야 아. 소변이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압배뇨도 중요한 증상이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통증이나 불쾌감은 하복부, 그러니까 전립선 관련된 부분, 하복부나 골반, 회음부 등의 통증이나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외하고는 계속 이 통증 때문에 지장을 받는 그런 증상들. 이러한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 증상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몇 개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립선 비대증 하면 이제 중장년층에게만 오는 질환이다라고 많이들 여겼는데 최근에 젊은 층의 환자 수도 굉장히 늘고 있다면서요. 해마다 젊은 그 연령대에서 전립선 환자가 거의 급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최근 자료를 보면 30대 미만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30대 미만이요? 네. 20대 환자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이 전립선에 질환이 많이 걸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들기 전에 이미 뭐 컴퓨터 같은 그런 작업 환경 때문에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네.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립선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립선이 왜 다른 기관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될까? 거기에 특별히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 아마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예. 나이하고 상관없이 전립선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전립선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전립선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성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 이런 전립선 건강과 관련돼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워낙에 좀 흔한 질환이기도 해서 치료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치료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질병이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오명이 있더라고요. 네. 전립선은 정말 고질병이다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병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대 넘어가면 아마 2사람 중에 1사람, 60대, 70대 가면 3분 중에 2명 이런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고질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평생 약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약
이 질환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약물로 치료가 잘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의 특별한 해부학적인 특성이 거기에 장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물 치료가 잘 안 되고 결국은 수술을 고민하는 그런 질환이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오늘 방송 도중에는 이제 한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의 구조적인 이제 뭐 혈액 장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것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전립선 혈액 장벽, 그다음에 전립선 혈장 장벽, 결국 여기에 이제 장벽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이 장벽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정자를 보호해서 임신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사명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장벽이고요. 전립선이 고장 나면 임신이 안 되거나 뭐 기형아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이 되어도 남성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이 전립선 장벽 때문에 보호를 잘 받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알파치노라고는 유명한 그 배우가 있죠, 있죠. 83세인가 그 정도 연령인데도 사실은 임신이 되었는데 맞아요. 정말 뭐 친자 확인도 해보고 해서 결국은 그분의 뭐 그 결론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혈장 장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전립선을 잘 보호해서 끝까지 정자를 튼튼하게 문제 없이 관리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장벽이 있는 건데요. 이 장벽이 사실은 현재 치료법에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전립선 혈액 장벽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해서 투과를 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치료법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립선 특유의 어떤 이제 목적 때문에 이런 장벽이 있는 건데 그 장벽 때문에 사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가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약물 침투가 안 됩니다. 이 장벽 때문에. 아무래도 장벽이 있으니까 예, 약물이 침투가 우리 몸에 이런 장벽이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뇌혈액 장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뇌혈관의 장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의 장벽이 있어요. 아. 결국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에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첫 번째 약물 침투가 잘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약물을 뭐 많이 오래 강하게 써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 혈장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내부에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정말 해결이 될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축적되는 원인도 염증이나 노폐물 이런 것이 이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원인이 이 혈액 장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붓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서 이제 요도가 압박되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전립선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 장벽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노폐물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치료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립선 청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전립선과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 전립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전립선입니다. 네. 전립선이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그람수로 따지면 20g이 정상적인 네. 상황이죠. 위쪽으로 지금 방광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성기가 연결되어 있고 요도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모식도인데요. 엄청 커졌네요. 크기가 예. 지금 이 그림은 3배 정도 커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부에 각각의 이 세포들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끼어서 이렇게 커진 결과 이 요도 오줌길이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바깥쪽으로 커지지만 안쪽으로도 밀고 커지기 그쵸. 때문인데요. 예. 여기가 차선으로 한 4차선이면 여기는 1차선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립선에서 생겨나는 문제고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소변이 남아 있는 이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부를 청소를 하지 않고 뭐 임시로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내부에 있는 이 문제점, 노폐물, 어혈, 담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청소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전립선 청소 치료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청소가 잘 됐는지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 확인해야 될까요? 전립선은 요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청소가 되면 그 결과물이 청소된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밖으로 배출이 되는군요. 네. 네. 이 사진이 이제 흑백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변기 이 사진이거든요. 변기에 이런 노폐물들이 소변과 함께 같이 빠져나온 거고요. 오. 밑으로 보시면 이제 확장했을 때 이런 모양의 노폐물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온다. 결국은 전립선이 청소가 되는 결과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런 노폐물 찌꺼기가 이제 또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립선 건강을 되살리는 전립선 청소 과정과 치료 원리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한마디로 전립선 청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립선 내부에 문제가 되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배출시키는데요. 네. 한방적인 의미로는 어혈, 노폐물, 양방에서는 이걸 염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소변으로 배출시키겠다라는 청소요법입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드디어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정상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상된 전립선 세포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전립선에 있는 면역력이 회복되면 전립선도 건강해지고 남성 기능도 회복되는 그런 전립선 질환의 청소요법, 전립선 청소 한방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남성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시는 중에 고민, 궁금증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전화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갈게요.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감기약을 먹은 뒤부터 소변을 보기가 힘들고 소변 줄기도 좀 약해졌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감기약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원장님? 감기약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감기약을 드시게 될 경우 그 감기약의 일부 성분이 요도를 수축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방광에서 이렇게 압출해야 되는데 방광의 근육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대증이 있는 환자가 감기약의 그 성분에 해당되는 걸 같이 복용하게 되면 갑자기 이 비대증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대증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리고 그 성분이 없는 감기약으로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전립선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기약을 드셨을 때 약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고지를 해서 그런 성분이 없는 감기약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 접수 상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인데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적게 마셔야 하나요? 이것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가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비대증 사실은 있으면. 그 물 마시는 습관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지 적게 마시는 게 문제가 없는지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몸에 좋다고들 알고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 불편하니까 무조건 참아서 최소한으로 물을 적게 드시는 분 있고요. 네.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갈증이 날 때만 드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전립선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소변을 너무 적게 보기 위해 가지고 횟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물을 적게 드시게 되면 사실은 그것 또한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 번째 경우처럼 갈증이 날 때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기 그쵸. 때문에 그때 드시는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거나 너무 적게 마시거나 다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든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상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아, 혹시 예. 76세입니다. 네, 76세시고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은 좀 낮춰주시고 저희 전화로만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TV 볼륨 낮춰주시고요. 자, 76세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증상들 때문에 지금 불편하신지 저희 서웅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세요? 저는 76세인데요. 네. 소변이 되게 마른데 가면은 조금 넣고 끊기고 심으면 또 조금 넣고 끊기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한 달 정도 됐대요. 전세 그러니까 약을 한 몇십 년 먹었어요. 네. 그러고 내가 좀 컴퓨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제일 불편한 것은 소변을 이제 조금씩 끊기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소변이 다 빠져나온 게 아니지요.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야간요도 있으셔요? 예? 야간에 잠 주무시다가 예. 소변 때문에 깨기도 하시나요? 예, 예. 네. 그리고 낮에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면서 시원하게 못 보시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해서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신 예, 거네요. 간헐견을 놓고요. 네. 그게 꽤 오래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네. 아, 그럼 한 달 전에는 괜찮으셨어요? 예, 그렇죠. 약을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먹었으니까요. 그럼 혹시 한 달 전에 약을 중단하거나 혹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연세가 7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예. 예,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 내부에 어혈이나 찌꺼기나 노폐물이 조금씩 다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중인데 수십 년 동안 전립선 청소를 한 번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내부에 있는 그 찌꺼기들 노폐물을 좀 청소를 하시면 그 전립선 크기도 줄어들고 내부에 있는 그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원하셔가지고요.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서 치료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증상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신 이후에 반드시 좀 활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그 전립선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계단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립선에 있는 혈액순환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적절한 운동도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변에 이제 이런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한방적인 치료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적인 치료 사례들 좀 살펴보면서 네. 저희가 예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방 치료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젊은 분이시네요. 35세 남성분의 사례였어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그 젊은 세대에서 전립선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군요. 이분은 35세인데도 불구하고 전립선 크기가 35g. 네. 사실 이 연령대에 35g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커지니까 굉장히 본인도 놀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고요. 네. 이분은 비교적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주 증상이 야간요, 빈요, 세뇨. 그러니까 야간에도 보고 낮에도 자주 보고 그다음에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네. 이렇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소변을 볼 때 요도 끝에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복부에 불쾌감이 있고 그래서 그 진료를 받을 때 진단명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 전립선 질환의 특성상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약도 네. 복용하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요. 예. 한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청소를 한 이후에 뭐 이러한 증상들이 다 없어지면서 특히 요도에 있는 통증이 소멸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속옷에 스칠리기만 해도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 증상이 없어지면서 뭐 야간요라든가 빈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복부에 불쾌감도 없어지고 하니까 결국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과 약도 중단했다. 이런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케이스죠. 그렇군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방적으로 치료해서 약을 어느 정도 좀 복용을 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좀 나아지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청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전립선이 깨끗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쵸. 처음에 이제 첫 배출, 그 노폐물이 배출되는 때가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첫 배출이 되고요. 네. 이제 한 번 배출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그쵸. 한 3개월 정도 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네.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기간 끝에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의 사례네요. 이분은 시술이죠. 시술을 앞두고 혹시나 가능한지 해서 오신 분인데 네. 방송에서 많이 보던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제 주증상이 뭐였냐면 야간요를 7, 8회 정도 하고 이게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활동하는데 너무 많은 지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쵸. 수면 장애가 심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진단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양약을 드시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정량량이 감소한 이것 때문에도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분도 이제 전립선 청소를 잘 시행을 했고요. 야간요가 없어져서 이제 잠을 잘 자게 되니까 낮에 쪽잠을 안 자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방송인이고 그 촬영하는 분, 드라마 촬영하는 분이었는데 네. 사이사이에 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 타임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본인은 그런 대화하지 못하고 계속 쪽잠을 잤다. 근데 이 쪽잠을 안 자게 돼서 너무 좋아졌다. 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고요. 결국은 전립선 시술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셨던 그런 유명한 분 사례입니다. 네, 아주 애호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적인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0대 남성분이시네요. 55세 남자분이셨고요. 어떤 상태셨을까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은 이제 불편사항이 빈뇨였거든요. 자주 화장실에 네, 가세요? 소변을 예. 자주 보는데 이분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 멀리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고속버스 휴게실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는데 그쵸. 그 사이에 소변이 마려울까 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네. 불편하셨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변 보러 가면 계속 이렇게 방울 져서 나오니까 시원하게 못 보는 시원하지 거죠. 않고. 예. 그리고 심하면 이렇게 배뇨 마지막 약을 짜내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무조건 물을 안 먹는 쪽으로 본인 생활 습관을 들여서 네. 국 종류 음식은 하나도 안 드시고요. 주로 비빔밥만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만나면 네. 항상 비빔밥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도 결국은 전립선 청소하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역시 이제 수술을 고려했다가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다 치료가 된 그런 케이스죠. 네, 좋습니다. 55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고 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5세 남성분이셨고요. 치료 전에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상들이. 이분은 특이한 게 반도체 회사에서 예. 방진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예. 화장실에 갈 경우에 이 옷을 항상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셨을 불편하셨던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급박뇨라는 게 소변을 갑자기 참을 수 없어서 막 화장실에 쫓아가야 되는 그 증상이거든요. 끔찍한. 거기다가 소변 네. 자주 보고 소변 줄기 약하고 야간뇨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인데요. 네. 이분도 그 전립선 청소를 한 이후에 굉장히 편안하게 회사 근무 중이시고요. 야간뇨도 없어지고 소변 줄기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소변 양도 늘어나고 그렇게 잘 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사실 사회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치료 후에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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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은 좀 낮춰주시고 예,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요. 네, 63세시고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신가요? 한 2, 3년 전부터 그 전립선 쪽에 너무 통증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을 계속 좀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가 전립선 내시경까지 하고 전립선 암 수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립선 암은 다행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약을 좀 계속 먹으면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고 계속 보니까 이게 그 빈뇨는 그렇게 자주 있는 건 같지 않고요. 저는 네. 그 저 급박뇨라고 그러네. 네네. 치료가 오면은
10초 이상을 못 견뎌요. 불기가 약하고 뭐 이런 건 있고 그런데 네. 밤에도 뭐 두세 번씩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통증이 계속 뿌리한 통증이라고 그럴까? 은근히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증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든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성기능은 거의 떨어졌어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성기능은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일단 상담을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주 증상이 통증하고 급박요가 제일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성기능도 떨어지고 있고. 예. 지금 그 PSA 수치 검사를 해보셨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으셨네요. 예, 그때 당시에는 7인가 8이 넘었다고 수치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2차 병원에 가서 내시경까지 했는데 다행히 암은 그때 당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립선 사이즈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뭐 수치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엄청 크대요. 아, 커져 있다. 네, 너무 크대요. 네, PSA 수치가 사실은 이제 암 검사를 위한 그 수치이긴 한데요. 실제로 예. 전립선 비대증이 왔을 때도 이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비대증으로 인한 수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전체적인 증상을 보면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증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염증 수치도 혹시 그 체크해 보셨나요? 목까지는 일단 조그만 개인병원을 출연했어가지고. 네. 지금 그 염증과 그다음에 비대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대개 그 염증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90%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전립선의 특성상 이 염증이 숨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염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급박요와 통증이 심하신데 이 두 가지 증상이 사실은 비대증보다는 염증이 자극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염증이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과 노폐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립선 청소를 시도를 해보시면 염증도 빠져나가고 그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통증이나 그다음에 급박요 증상이 아주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권해드리니까 이 치료를 꼭 고려해 보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좋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바라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사연을 남겨주신 또 접수건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요실금 증상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요실금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전립선이 잘못돼서 전립선이 안 좋아서 오는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전립선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 청소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요실금 증상 자체가 그 괄약근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전립선의 비대증에 관련된 요실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증상 또한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한 청소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근육도 힘이 붙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서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실금 증상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하기 힘들지만 충분히 청소요법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 만나봤거든요, 원장님. 야간요 증상을 겪으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이게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깬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증상 중에서 네.
가장 크게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증상이 사실은 이 야간뇨입니다. 그렇군요. 야간뇨가 이렇게 수면 패턴이 깨지는 거고요.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그쵸.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야간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이 야간뇨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야간뇨의 원인과 치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야간뇨가 오는 이유를 신허에서 오느냐 아니면 어혈에서 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허성 야간뇨 그다음에 어혈성 야간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소변량이 평소와 똑같다 혹은 조금 많다라고 만약에 관찰이 되면 이건 신허성 야간뇨입니다. 왜냐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밤중에는 소변을 농축시키는 기능이 우리 몸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되게 돼 있어요. 신기하네요. 예,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거나 하초가 허약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이 안 돼서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오는 야간뇨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하초를 보호하면서 야간뇨를 치료하시면 되고요. 어혈성 야간뇨는 소변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잠을 깨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뭔가 자극을 받아서 요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쵸. 그 자극이 되는 원인이 사실은 어혈이다. 양방식으로 말하면 염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이건 어혈성 야간뇨에 분류가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청소요법을 통해서 이 어혈을 빼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야간뇨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높은 분들이 비대증이 많이 찾아오고 그쵸. 또 어혈과 그다음에 신어 증상을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초를 보호하면서 청소를 같이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예후가 좋았던 야간뇨 치료사라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69세 된 남자분이시고요. 밤에 소변을 1시간 혹은 2시간마다 보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4, 5회 이제 야간뇨를 보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수면제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소변이 마려운 그 느낌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 드시고 잠은 드는데 또 잠을 깨는 깊은 잠이 아닌가 네, 봐요. 예. 또 반복해서 깨는 이런 분이었고요. 문제는 깨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또 앉아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깨죠. 설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보았는데도 또 잔뇨감이 있어. 느낌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복부의 방광 부위죠. 하복 부위가 뻐근한 느낌도 이게 결국은 염증이나 어혈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네. 전립선 청소를 3개월, 이분은 한 4개월 정도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치료가 잘 돼서 소변도 시원하게 보고 야간뇨 없이 잠 잘 주무시고 여전히 수면제는 드셨습니다. 수면제 드시고 끝까지 잘 주무신 경우고요. 지원료 없이 이제 바로 소변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행복한 네. 이제 수면 패턴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야간뇨가 있으면 화장실 가다가 이제 쓰러지거나 왜냐하면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발을 헛디거나 위험할 해서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에다가 이런 뭐 소변통을 두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소변통에서도 쉽게 소변이 안 나오면 또 이 소변통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또 화장실에 가게 되고 야간뇨가 아주 고질병이죠. 그렇군요. 예, 전립선 청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야간뇨도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야간뇨 한방 치료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경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우리가 이제 뭐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전립선 건강만큼은 또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전립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전립선의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정말 그 몇 프로 안 되는 전립선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유형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의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오. 네, 계단을
올라가면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허벅지 근육이 전립선에 있는 혈관, 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하초가 단련이 되고요. 허벅지 혈관이 굉장히 개발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계단 네. 오르기 운동 꼭 권해드리고요. 다만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그 무릎에 원칙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네,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요. 아, 그렇군요. 예, 무릎이 하중 때문에 이제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계단 오르기를 하시되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셔라 이렇게 좋네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천혈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는데 용천혈 자리가 어디냐면 발바닥에 있는 유일한 장기고요. 우리 발바닥에서 3분의 1쪽 앞쪽으로 있는 장기인데 이 부분을 평소에 좀 자극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되게 그 예전에 우리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할 적에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맞아요.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그렇게 새신랑 습관. 발바닥 때리기. 네네. 이게 용천혈을 자극하는 건데 아. 이게 결혼 초야를 잘 치르도록 이제 뭐 용기도 주고 자극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거가 있는 거였네요. 다 이유가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용천혈을 자극하는 방법이 지금 요즘 많이 이제 맨발 걷기 많이 유행하니까 이제 걸으면 맨발로 걸으면 당연히 자극이 되는데 평소에 이제 신을 신고 다닐 적에는요 거기에다가 조그만 단추 같은 거 예, 단추 같은 거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걸으시면 용천혈 자극이 잘 될 것 같고요. 좋네요. 마지막. 예. 케겔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케겔 운동을 하시면 사실은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케겔 운동을 하시고자 하면 조금 상담을 받아보고 하시면 좋고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전립선 치료 방법을 좀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 놀러 오세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